안녕하세요. 담배함 주식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비가 내리고 있는 오후 1시 47분입니다. 장중에 영상 잘 안 만드는데요. 어제 원래는 올렸어야 하는 영상인데 음, 제가 어제 12시간을 자는 바람에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이제 급한 일들을 꺼내놓고 영상을 다시 올립니다. 법정 갔던 고등법원 제 세 번째 재판 갔던 후기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에 책임 열어보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뭐 다른 PPT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냥 요 흰 백지에다가 말할 거니까요. 그냥 화면을 안 보시고 속도를 1.5배, 뭐 1.25배 정도로 늘려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1시간 한다 그래 놓고 30분을 했습니다. 말 속도가 지난번보다 한 0.5배? 그러니까는 속도를 줄여서, 그러니까 말을 엄청 빨리 했었거든요. 근데 말을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30분밖에 못했습니다. 거의 이 부분에서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재판의 목표, 그러니까 주제가 뭐였냐면 293 세포로 바뀐 경위, 바뀐 경위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칼시, 뭐 토드, 뭐 테드, 뭐 이런 그 외국인, 티슈진의 외국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외국인 직원들과의 이메일 질의응답,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일단 칼씨가 CMO, 그러니까 티슈진이 이렇게 있으면 티슈진의 CMO 부서에 얘가 칩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드, 뭐 브라이언 누구누구 뭐 이런 친구들 나오는데, 어쨌든 칼씨가 나는 다 보고 했는데 위에서 전부 그러니까 찍어 내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 요렇게 이제 이메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메일 관련된 거를 판사님이 정리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검사 측이 정리를 안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메일 관련된 이야기를 빼고 PPT를 하다 보니까 PPT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고, 가장 그냥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칼씨가 론자에서 온 2017년도 론자에서 온 STR 검사 결과를, 론자에서 예를 들면은 뭐 7월에 왔다. 그럼 이제 10월에 이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2017년도 7월에 론자에서 결과가 왔으면 몇 개월 있다가, 정확한 뭐 그거는 제가 적어놓질 않았는데, 어쨌든 10월에 STR 결과를 알고 이 결과를 이범섭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2017년 10월 뭐 11월 이때는 그 티슈진 상장 관련돼서 이범섭, 노문정이 해외 출장이 많았던, 싱가포르랑 뭐 홍콩 이런데 해외 출장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요 바쁜 시기에 이범섭한테 보고를 했고, 뭐 자기가 얘기를 다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묵살했다. 이게 이제 검찰하고 칼씨의 이메일 질문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 관련된 얘기를 PPT로 했고,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이메일이 뭐냐? 이범섭이 칼씨한테 보낸 이메일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범섭이 한 얘기가, 인보사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수집하지 마라. 우리의 능력을 뭐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 인보사의 뭐라 그래야 되죠? 인보사의 가치를 해야 하는 일은
그만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써서 보낸 이메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고의가 중요합니다. 고의성. 그러니까 고의로 남을 기망하기 위해서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형사적인 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고의라는 부분에서 지금 걸리는 것 같아요. 뭐 1심 재판부에서도 이제 판결을 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숨기려고 했다면 STR 이 검사가 FDA의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권고하는 몇 가지 실험들 중에 이게 한 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여서 2019년도에 했다가 2017년도에도 나왔던 STR 검사랑 똑같은 STR 검사 결과를 2019년도에 받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STR 검사 결과 293 세포로 나온 걸 숨기려고 했다면 2019년도에 STR 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숨길 거면 다른 검사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STR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17년도의 회사의 입장은 STR 검사 결과가 샘플이 잘못됐거나 뭐 요런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눠졌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제 노문종이 윤 연구관한테 2003년에 처음 TGC 이액에 관련된 PCR 검사 요거를 똑같이 재현하라고 그러니까 지시를 내렸고, 이 윤 연구관이 똑같이 PCR 검사를 했을 때 개그와 폴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노문종은 나름의 검증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랑 폴이 안 나오면 GPT-293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GPT-293 세포는 개그랑 폴이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GC 이액은 연골 세포의 TGF 베타 원이 삽입된 걸로 노문종은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 이범섭은 뭐라 그랬냐면, 이범섭은 아까와 같이 인보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수집하지 마라. 우리의 능력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CH 푸는 거랑 상장하는 거,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되고, 지금 얘기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따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 인보사 가치를 헤아려는 정보를 수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범섭은 이 문제를 코롱 생명과학의 연구자들과 공유해라. 그리고 이거 해당되는 미팅에 코롱 생명과학 연구자들도 참여시켜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한테 팔로우업을 해줘라. 라는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고의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알고 있던 이 칼씨라는 친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변호사님들 PT에 나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일단 STR 검사 결과로 293 세포가 나와 있는 건 CMC에서 CMC 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FDA에 CMC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STR 검사 결과를 알게 된 이제 칼씨, 이 친구랑 그 밑에 있는 토드 뭐 이런 친구들이랑 얘네들 이 CMC 부서에서는 지네들끼리 논의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제가 예전에 1심에서 들었던 얘기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왜냐면 우리가 착오한 거잖아요. 세포를 착오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착오한 거에 대한 CMC 부분에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눈 게 있습니다. 지들끼리. 그러는데 이 칼씨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진짜로 무엇인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범섭 그다음에 이우석에게 노문종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야기를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이제 그만해요. 논의를 왜 그만했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범섭이 뭐 코생 연구원들과도 내용을 공유하고 그 회의에 참여시키고 이거를 나에게도 팔로우업을 해주세요라고 이범섭이 이야기를 했는데 칼씨가 전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칼씨는 이 당시에 약 4만 주 가량의 스톡 옵션이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티슈진이 상장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상장됐을 때 칼씨가 야 상한가 갔어 대박이야 라고 다른 친구들하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메일로 상장이 잘 됐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정도로 칼씨도 되게 이제 좋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칼씨가 일부러 뭉갠 것 같아요. 뭉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그 스톡 옵션 받은 거를 이거를 이제 행사할 때까지만 버티면 이게 4만 주인데 5배잖아요. 한국 돈으로. 그럼 20만 주거든요. 20만 주면 20만 주에 7만 원이면 얼마야? 7만 원에 14죠. 14에 공 하나 둘 셋 네 개에 공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요렇게 140억을 얘가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최고가에 팔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그럼 칼신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293 세포라는 게 밝혀지면 문제가 더 날 것 같기 때문에 이 칼씨가 그냥 위에서 그런 내용들이 왔고 그랬고 칼씨는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칼씨 이 친구가 회사에서 잘려요. 해고 당합니다. 갑질하고 이제 인종차별로 오는데, 이 갑질하고 인종차별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해고가 나왔겠죠. 그래서 헤드헌터인가 뭐 헤드칩인가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나온 게 있던데, 만약에 제가 이제 칼씨라면 위에서 조직적으로 이거 숨겨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니들이 이거 숨기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 비밀 전부 저기 해가지고 잘 유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나 버린다고 이 새끼들 하면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해고가 됩니다. 일단 학력 위조가 있었고요. 네. 근데 관련돼서 갑질이라던가 인종차별이 다 밝혀지면서 결국 스톡 옵션도 다 못 받고 하나도 못 받고 떠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 문제 터졌을 때 검찰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변호사 측에서 얘기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나쁜 형태로 회사를 퇴직했는데 이 2019년도 사태 터지고 검찰과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 사람의 진술이 전부 믿을만 하냐, 못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이렇게 걸 보면 1심과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 사건은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 부분을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먼디파마, 그 다음에 MTPC 이런 회사에도 전부 똑같은 자료 STR에 293 세표라고 쓰여 있는 거를 전부 갖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2017년도에 나왔던 STR 검사를 숨기고 뭐 은폐하고 엄폐하려고 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범섭이 처음에 칼씨가 제기했던 야 STR 검사에 293세포로 나왔어 이거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검사해봐 뭐 해서 후속 조치를 쭈쭈쭈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2017년도 그 당시에 뭔가 좀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우리가 다음에 좀 이야기해보자 지금 당장은 다른 거에 집중하자 인버서 가치를 해하려고 하지 말자 요런 이메일 한 통 보낸 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무마하려고 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물론 이런 이범섭의 이메일이 매우 부적절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임원들이라든가 회사 전체가 고의적으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심과 생각을 했을 때 특별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검사 측 질문이 끝나고 우리 판사님께서 검사한테 물어본 이야기가 좀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판장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확정적 고의를 전제로 지금 검사 측에서 그 공소장을 쓴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 해가 되는 것을 찾지 마라 이게 엄폐한 거 맞냐 그 이후에도 칼씨와 토드와 이 CMC 부서는 이거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정적 고의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실수 혹은 착오,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연구자들의 실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님들의 PPT가 끝나고 나서는 요렇게 다시 물어봤죠. 검찰에. 그래서 그 칼씨와 검찰의 질의응답 그거를 언제 낼 거냐. 그리고 9월 27일 이범섭의 칼씨에게 보낸 그 말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이범섭이 칼씨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지만 그 문장 단락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가만히 있어라고 직원이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뒷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재판은 이제 기타 해가지고 뭐 차명 계좌 뭐 관련된 거랑 이제 증인 그러니까 증거 관련돼서 어떤 이런 절차들을 할 것 같은데 사차는 아마 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의 이윤열 재판은 이렇게 하고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갈 것 같아요. 가서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것 같다. 일단 변호사 측이 주장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STR 검사를 MTPC와 먼디에도 제공을 했다. 2번 이번이 먼디파마에도 제공을 했다. 3번 STR 검사가 293세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00억짜리 충주 공장을 짓는 게 말이 되냐. 4번 2019년도에 코오롱 직원들을 상대로
인보사 내부 프로모션을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아까 PCR 검사를 했던 윤 연구원도 윤 연구원의 어머니도 인보사를 맞았다. 5번 인보사 사태 직후 이우석 사장이 모든 자료를 전부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회사가 이 STR 검사 지금 10몇 년간 20몇 년간 해오던 임상이 엎어질 수 있는 이 큰 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던 이게 모습이냐라고 주장을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1심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언제 결과가 나올진 모르지만 내년 2월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재판부가 그 인사 이동하기 전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